안녕하세요. 책 읽고 생각하고 글 쓰고 책생글의 핫쌤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네. 얼마 전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친구는 초3 여자아이고요. 제 수업 시간에 되게 열심히 해요. 자기만의 또 색깔이 분명한 개성 있는 아이예요. 어머니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선생님, 저희 아이가 지금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 문제 해결 능력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책 읽기도 좀 힘들어하는 것 같고 해서 제가 한번 집에서 시켜볼게요. 그다음에 이 아이가 첫째라는 거. 저는 요 첫째 아이라는 것도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어머니께서 강한 의지를 보이셨어요. 집에서 제가 문제도 이렇게 다 좀 풀려보고 문제 이해력도 좀 키워보고 그다음에 책도 집에서 좀 충분히 읽힌 다음에 다시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이제 그 상태에서는 그만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하고 전화를 딱 끊으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선생님 근데 동생은 보낼 거예요. 동생은 이해력도 좋고 책 읽기도 너무 좋아하고 아마 이거 보내면 선생님 수업에 너무 잘 맞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언니 책도 같이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머니 언니는 계속 보내고 동생은 나중에 더 지나서 뭐 초등학교 4학년 때도 좋고 5학년 때도 됐고 그 정도 독해력이라면 그때 보내세요. 왜냐면 이제 일석이조인 게 언니는 언니대로 이제 학습이 되는데 그 책을 또 같이 읽게 되잖아요. 동생하고. 동생하고 또 같이 읽다 보니 이 친구는 이런 수업을 너무 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럼 나중에 딱 왔을 때 그동안 쌓여온 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언니를 그만두기보다는 계속 꾸준히 연결해 나가는 게 맞아요 어머니 라고 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던 어머니 그러면 선생님 한 달만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길래 사실 그 팀에 제가 지금 대기 중인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 안에 들어올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들어오고 나면 제가 온다고 하더라도 또 대기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왕 시작한 거라면 꾸준히 했으면 좋겠고 어머니의 이 열정이라면 오히려 집에서 국어 문제도 풀어주시고 책 읽기도 같이 해주시고 저와 함께하는 이 책도 열심히 읽혀 보내주시면 제가 열심히 가르쳐서 보내겠다고. 그리고 단 동생도 함께 같이 집에서 책 읽히기를 시키시라고 했죠. 선생님이 아주 부모님한테 솔루션을 아주 잘 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현명하게. 네네. 왜냐하면 보통 엄마들이 첫째에 대해서는 과도한 그 뭐랄까 로망 같은 게 있어요. 그죠? 우리도. 저희도 그랬잖아요. 그죠? 첫째에 대해서는 내가 이루지 못한 거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로봇처럼 움직여줄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막 이거에 대한 욕심, 저거에 대한 욕심. 그리고 엄마가 만능이 돼. 첫째한테는요. 맞아요. 내가 글쓰기도 배워서 글쓰기 지도하고 싶고 내가 그림도 배워서 애한테 그림 지도도 하고 싶고 내가 독서저서 자격증을 따서 아이한테 독서 지도도 하고 네. 싶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게 과연 끝까지 잘 가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집에서 하면 뭐 이래서 또 밀리고 저래서 밀리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흐지부지 돼버리면서 시작한 거 같지 않은 이런 상황이 돼버려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엄마가 만능이 되어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네. 과도한 욕심이다. 네. 현실적이지 않다. 네. 전문가한테 차라리 맡겨서 그 시간에 차라리 아이하고 책 읽어주고 그냥 편안하게 부담감 내려놓고 저도 그런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머니 그러면 제가 교재 주문하기 전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고 톡을 넣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한번 시켜볼게요 이러고 답변이 왔어요. 네. 잘 됐네요. 그 어머니는 정말 현명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먼 미래 가면 지금 오늘 이 순간을 돌아다 보면 그때 진짜 선생님 말씀 듣고 결정 잘했다. 그런 생각 드실 것 같거든요. 네. 지금 5학년인데 2학년, 3학년 때 3개월 정도 하다가 그만둔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근데 주변에 있는 친구가 다시 시작한다고 하니까 이 친구도 다시 온 거예요. 2, 3년 지난 다음에 다시 온 거죠. 지난 시간에 첫 수업을 했는데 글쓰기가 막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도 그때 다시 하겠다고 연락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때 끊지 말고 꾸준히 했어야 되는데 너무 후회가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 3년 지나버렸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어떻게 메워요 이거를. 그래서 저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제 책을 막 그렇게 읽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았었는데 어머니도 많이 노력을 해주셨고 저도 이제 노력을 되게 많이 해서 그다음에 저희 수업이 책만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와서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글쓰기는 또 되게 잘 되던 아이였어요. 다른 학원에서 이제 제대로 성실하게 안 한 게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화가 너무너무 나셨는데 아이가 이제 다른 학원은 그만두는 건 괜찮은데 엄마한테 이제 제 수업은 계속 하고 싶다고 잘 이렇게 이끌어서 왔는데 어머니가 이게 한꺼번에
전에 선생님 제가 한 달 동안 이거 다 그만둬 버리고 아이 한번 쉬게 하면서 집에서 한번 시켜볼 거라고 이렇게 했던 경우였거든요. 5학년 때 그만뒀다가 이제 몇 개월 지나서 6학년 때 왔는데 아이가 사춘기가 들어온 거예요. 변했더라고요, 좀 많이. 사춘기다 보니 감성이 자꾸 이렇게 다치나 봐요. 아이가 이제 그때부터 책을 좀 안 읽다 보니 선생님한테 좀 혼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비를 못 넘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또 다시 한두 달 이렇게 하고 그만둔 경우가 있었어요. 선생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고학년 때는 아이들이 이렇게 잘 이끌어서 올라가야 사춘기 때 우리가 소통을 하잖아요. 어쨌든 선생님이 이렇게 현명하게 잘 이끌어 주셔서 그 아이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잘 갈 거고 첫째 아이의 영향을 받아서 그 둘째 아이는 더 그죠 잘하게 그렇죠.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똑같잖아요. 아이들한테 신경 써주는 거는. 근데 또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좀 더 아이를 관심 있게 보는 거죠.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거를 좀 더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도 하는 거고, 그죠? 네. 아이들이 좀 책을 좀 잘 못 읽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얻어가는 게 많은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선생님? 엄마가 집에서 엄마표로 지도하는 거하고 달리 여기 오면은 자기 또래 친구들 여러 명하고 같이 자기가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가 동기부여를 가질 수가 있지 않나요? 집에서는 엄마가 또 하다 보면 가족들 밥도 챙겨줘야 되지, 아이들도 챙겨줘야 되지, 뭐 집안 정리도 좀 해야 되지, 또 만약에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일도 해야 되지. 이렇게 되다 보면 처음에 자기 마음 먹은 거하고 또 아이하고 약속한 거하고 달리 그거를 끝까지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이렇게 와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와서 책 꾸준하게 읽고 꾸준하게 선생님이 관리해주고 이렇게 되면 아이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독해력도 당연히 좋아지고, 왜냐하면 저희가 한 권을 가지고도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책은 건성으로 읽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 책에 나오는 그런 어휘 같은 거, 낱말의 뜻 같은 것도 다 저희가 파악을 해주고 넘어가다 보니까 아이들의 그 어휘력도 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떤 책을 읽어도 독해가 되는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 이런 연습을 해 나가다 보면 지금 이 친구는 3학년, 그 다음에 4학년, 5학년, 6학년 이런 식으로 3, 4년만 해도 충분히 이 능력이 키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중학교 갔을 때의 바탕이 충분히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책에서 발문이라고 해서 그 책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 나누기를 또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생각에 대해서 말로 표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또 아이가 이것에 대해서도 잘 생각할 수 있도록 선생님의 입금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글쓰기인 것 같아요. 매주 이 글쓰기를 표현한다라는 거는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글로 표현한다라는 건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3학년이 지난주에 수업을 했는데 저도 아이들 수업하고 나면 사진 찍어서 다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피드백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랬는데 한 아이의 어머니께서 이 아이가 말을 진짜 안 해요. 정말 말이 없는 아이예요. 네. 어머니가 처음에 상담 오셨을 때도 우리 아이는 말을 너무 안 해요. 그게 너무 걱정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아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 5, 6개월 됐는데 수업 시간에 그렇게 말을 많이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묻는 말이거나 이런 거 자기가 해야 할 건 해요. 근데 말을 하지 않는 거에 비해서는 글을 정말 잘 쓰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네. 엄마가 말을 안 해서 걱정했는데 말 대신에 이 글을 보고 자기 아이의 생각을 읽는다는 거예요. 엄마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이렇게 글 쓰는 걸 보고 자기 아이의 생각을 읽는데요. 그 말이 저는 이렇게라도 엄마가 아이의 생각을 읽어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4학년짜리 하나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여기를 좋아하는 이유가요. 그래서 뭐야?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이런 거야. 여기 오면 말을 많이 해서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애들이 돈 주고 노는 곳? 선생님 여기는 돈 주고 노는 곳 했다가 그냥 책 안 읽어와서 막 야단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은 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충분하게 말이나 또 글로써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도 아는 것 같아요. 여기 오면 이렇게 자기 생각을 충분하게 얘기하고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글을 쓰는 곳, 이거를 인식을 딱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른 학원에는 자기 생각이나 그 말 같은 거를 차단당한 채 주입식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런 거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 독서 수업을 좋아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제 독후 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그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 것들을 다 인정을 해주거든요. 왜냐면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지? 라고 했는데 너무 독창적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와 어울리는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들은 먼저 그림이 눈에 들어올 테고, 글자 예쁘게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게 또 눈에 들어오실 테고, 내용도 보시고 꼼꼼히 보시는 어머니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 우리 아이가 너무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은 하시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다 예쁜 것 같아요. 그 표현력이. 저번 주보다 우리 아이가 이번 주에도 다른 표현하면 그게 예쁜 건데 어머니들은 다른 아이들은 너무 잘했는데 우리 아이는 못했다. 특히 첫째 어머니들. 그럴 때는 되게 속상해 하세요. 아이마다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네. 수준이 다 다르고 한데 그걸 어떻게 일괄적으로 그걸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네. 얘는 요렇게 예쁘고 얘는 요렇게 해서 예쁜 거예요. 피드백을 하면 어머니가 먼저 선수를 치세요. 아, 우리 애는 이렇게 했네요. 이런 식. 맞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아, 누구는 요렇게 해서 이게 참 좋았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 또 그런 거 보니까 또 그런 거 같네요. 또 엄마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짝마다의 그 개성을 표현하는 게 그게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이 선생님이 이렇게 지도한 대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그 독창성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이 아이가 어디에서 어떻게 자기의 그 개성을 발휘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아이의 성향일 수도 있지만 네. 저는 부모의 양육 태도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생각을 하고든요. 자식 키우는 건 너무 힘들어요.